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삶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삶은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삶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많은 부가 창출되고 그 부가 재편되게 됩니다. 신산업 창출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한국인들이 좀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 선대들은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 선점에 앞섰고 그런 기회 선점을 통해서 1970년대에 오늘날 산업 기반의 토대가 되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산업의 지형이 열리는 이 시대에 한국인들은 또 한 번 신화창조라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고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본래 그런 나라가 아닌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신화 창출에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산업 창출에서 한국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CB인사이츠라는 그런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창업 10년 안에 시장가치 1조 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10억 달러입니다.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유니콘은 326개사가 있고 이 가운데 미국이 156개사,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91개사,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17개사, 인도가 13개사, 독일이 8개사, 놀랍게도 한국이 6위로 6개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점유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입니다. 대략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시장 규모를 대개 1%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그러면 한국이 6개, 1.84%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선전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7위가 인도네시아 4개, 8위가 스위스 3개, 이스라엘이 3개, 9위, 프랑스가 3개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유니콘 6개, 1.84%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처럼 척박한 땅에서도 세계 326개 유니콘 가운데 한국 기업이 6개가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6개는 토스, 11번가, 쿠팡, 메디힐, 크라톤, 배달의 민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여전히 한국인들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 근래 한국 사회는 불황 때문에 좀 주눅드는 그런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가능성의 징후, 가능성의 한 단면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돈을 퍼부어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만 접으면 됩니다. 그럼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야.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한국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이런 중요한 겁니다. 척박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정치가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집권 세력이 거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의 지시나 명령이나 협조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관료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면은 지금 6개에서 10개나 20개 정도를 더 할 수 있겠는가? 유니콘 기업을 10개나 20개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기업 방법이 뭐가 없겠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마다 특성과 기질과 특장점이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장점도 다릅니다. 가전 만들기가 히트를 쳤던 1960년대, 70년대는 일본인들의 손재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가전 산업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스케일이 크고 불확실성을 안으면서 큰 대형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 그런 합의가 아니고 기업가의 역량에 따라서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에서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성공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보장된 게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바뀌는 시대가 됐습니다. 속도전, 또 속도전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니콘의 꽤 괜찮은 성적표 6개 시장 점유율 1.84%에서 우리가 얻어야 된 것은 한국인의 특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누구인가? 한국인들은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한국인들은 질풍노도처럼 질주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에 아주 능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잘 발휘해 왔습니다. 공기 단축, 이게 한국인의 장점입니다. 빠르게 뭔가를 완료하는 겁니다. 질풍노도 같은 한국인의 특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들의 특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본래 유목민족입니다. 길을 찾아 나서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우리가 만들어낸 고도성장의 신화라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민족적 특성이 가장 잘 발현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찾아냈던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여러분들 조선, 모든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LCD, OLED 다 뭐였습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리스크를. 일본 사람들이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들 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항무지 밑에서 바닥에서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은 바로 민족적 특장이 발휘된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한국인들은 눈썰미가 빠르고 재빨리 기회를 선점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일본의 사업 모델, 빨리 일본의 기술을 여러분들 습득하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모두가 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민족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내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60년대, 1970년대에 큰 미국 시장이라는 바깥 해외 시장의 출구가 열렸습니다. 문호가 열렸습니다. 개방이 됐습니다. 그 기회를 향해서 많은 사업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질주했고 그것이 오늘 한국의 고도성장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이버 세계에서 엄청나게 광대한 지구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엄청나게 광대한 여러분들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 사례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이버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것이 옛날엔 미국 시장을 향해서 질주했다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이버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질주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문호를 크게 열어주는 겁니다. 돈 몇 푼 여러분 집어줄 필요 없습니다. 문호를 열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주인공이니까 당신 쪼대로 한번 뛰어봐라. 이런 대통령과 이런 행정가와 이런 정책가들이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웬만한 규제는 다 풀어준다. 안전과 관련된 아주 예외적인 걸 빼고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기 바랍니다. 정치와 간의 목소리를 줄이고 당신들이 알아서 마음껏 해보시오. 그렇게 개입과 관여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사이버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서 부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도록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역 없이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다고 뭐고 이게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진로고 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다 풀어주는 것이 사이버 세계라는, 디지털 세계라는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이 시대에 한국인의 특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정책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수당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의타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 개개인에게 각자가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질주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점을 정책가들이 선택하고 정치가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한국인들은 분명히 여러분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주하는 한국인들의 본능을 한껏 살릴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